내용 요소 전시 이론은 메릴이라는 학자에 의해 제안된 교수 설계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선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을 서로 2차원으로 묶어 총 10가지 종류의 학습 단위를 제시합니다. 이전에 교육 목표 분류 이론과 간의 학습 범주 이론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학습 영역을 다룬 것에 비해 이 이론은 단지 인지적 영역에 대한 학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은 인지적 영역에 대한 학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관련한 학습에서 어떤 종류의 지식들을 학습해야 하고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 이런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학습 단위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가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특별히 인지적 영역과 관련한 학습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시 공부를 할 때 어떤 종류의 지식들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이 이론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비결이 이 이론에 숨겨져 있어요. 그 점을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릴은 지식과 관련한 학습에서 학습해야 할 지식의 종류를 총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건 각각 사실, 개념, 절차, 원리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진술하는 정의와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절차는 말 그대로 순서를 의미하고 원리는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들이 왜 그렇게 정리되었는지에 관한 지식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한 일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간의 학습 범주 이론의 언어 정보와 지적 기술이 바로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메릴은 간의 언어 정보와 지적 기술이라는 학습 범주들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한 것 뿐입니다. 메릴은 물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언어 정보라는 용어보다는 사실과 개념이라는 용어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지적 기술이라는 용어보다는 절차와 원리라는 용어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스키마에 와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성적이 제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실망했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신이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던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수능에서 수학 과목에서 망쳐버렸어요. 수학 문제들을 진짜 많이 풀었었는데 거의 기계처럼 문제들을 전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능 시험지를 받아보고 제가 얼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풀었던 문제 유형들은 거의 시험에서 안 나왔고 개념과 원리를 네가 정확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반 이상이 나온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때는 수학 성적이 거의 상위 1%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60점 정도밖에 안 돼서 치명적인 손해를 봤었어요. 이 장면이 제가 입시와 관련해서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왜 나는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깊이 후회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이 끝나고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왜 제가 수학 시험을 망쳤는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학 시험에서 제가 망한 이유는 개념적 지식과 원리적 지식을 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수학 점수를 올리려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나 속성들을 이해하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 잘못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어떤 선생님들도 저에게 개념적 지식과 원리적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말씀하셨지 개념과 원리에 집중한 학습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문제집을 푸는 것이 최고의 학습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문제 푸는 기계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 요소 전시 이론에서 메릴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학습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개념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입시 관련 교재들을 봐도 개념, 원리, 수학 같은 개념과 원리라는 단어를 교재 이름으로 사용하는 유명한 교재들이 많잖아요. 교재 이름들에서조차 개념과 원리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입시를 할 때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교재들도 없었고 개념과 원리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마시고 꼭 메릴의 이론대로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교육공학에 관한 지식들도 대부분 메릴의 이론이 제시하는 사실, 개념,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절차적인 지식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인데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지식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절차적 지식이 많이 나오는 교과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과목들에서 이런 절차적 지식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절차적 지식이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오는 학습 분야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밍 학습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은 절차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래밍 분야에선 필수적인 학습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따로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메릴은 학습 영역에 따라 학습해야 하는 지식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지식은 이렇게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의 종류를 꽤나 잘 분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메릴은 또 학습 활동을 분류해 주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분류해 준 것이었는데요. 이를 수행 수준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은 기억하는 것이 있고 활용하는 것이 있고 발견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어요. 당연히 고차원적 학습 활동은 발견하기고요. 반대편에 있는 기억하기가 가장 저차원적인 학습 활동입니다. 암기를 위주로 하는 학습 활동은 참 지겹잖아요. 이건 수행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요소 전시 이론에선 가로를 학습 내용으로, 세로는 실행 수준으로 서로 연계시켜서 학습 단위를 만드는 표를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론을 평가하자면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잘 분류해 주었는데 수행 수준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이 발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연구자가 아니라면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는 그런 학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그런 학습을 하진 않죠. 그래서 발견하기라는 수행 활동은 일반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활용하기 정도까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학 교과라고 할 경우 2차 방정식의 개념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원리와
절차를 기억해서 실제로 다양한 2차 방정식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 이론에 대해 정리하자면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이 분류되었고 이 둘을 연계시켜 학습 단위표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별히 개념과 원리에 초점을 맞춰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